자, 5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모의고사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옳은 겁니다. 먼저 1번을 잘 보시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회사였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근데 앞에 보시기에 법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법인이 맞을까요? 성명이 나타난 대표자의 인장을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우리 법인한테 바로 주민등록법 성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표자가 아니라 그냥 법인의 우리 회사는 무슨 주식회사 그리고 대표자 누구 그렇지만 무슨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법인입니다. 법인 자체지 누구 대표자 거기 맞지 않습니다. 대표자 쪽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요?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불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그분만 대표자고요. 자, 법인은 법인의 인장입니다. 여기는 대표자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문장을 꼭 주의하십시오. 1번 X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에 보실까요? 또 인감증명법이 나왔네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 옛날에는 인감증명법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의회에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 주민센터 가야 됩니까?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자,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냥 성명이 나타난 인장입니다. 도장을 하나 파면 대요입니다. 인감증명법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옛날에 잠시 그랬었죠. 인감증명법 때문에 X 주민등록법 그래야 맞아요. 여기는 X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또 나왔죠. 그리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냥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그냥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분사무소 책임자냐고 등록을 해야 하냐고 안 해도 괜찮아요. 3번도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제재가 또 이상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다고 하지 하여야 한다.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4번도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인장을 변경하여 변경신고서가 또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를 하여야 한다. 정말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중간 정도 왼쪽에 자, 먼저 처음에 인장 어떤 인장을 사용할 건지 거기다 날인합니다. 바뀌게 되면 그 옆에다가 또 나란히 도장을 또 날인합니다.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았네요. 자, 이런 문장이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1번은 5번이 맞았습니다. 아주 괜찮은 문제고요. 자, 두 번째 결격사 2번 보시니까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시고요. 근데 4번 보시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또 날짜가 이상하죠. 1년간 혹시 3년 아닐까요? 1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되면 삼삼하게 얻어맞습니다. 3년 바로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무슨 1년이냐고입니다. 네 번째 4번이 X, 2번 4번입니다. 세 번째 금쟁이가 나오고요. 자, 금쟁이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죠. 매매 알면 초과 판단 1학년 1반 정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3학년 2반 무거운 형벌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 같은 거 꼼꼼하게 보시고요. 자, 직접 거래, 간접 거래 괜찮다. 쌍방 대리, 일방 대리는 괜찮다. 자, 대신에 차익이 없어도 꼭 낸다고 했습니다. 투기를 조장하게 되면 차익이 없어도 무조건 금쟁에 해당합니다. 교도소 보내버립니다. 3학년 2반 입니다. 자, 세 번째 금쟁에 대한 판례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2번, 3번까지 어렵지 않고요. 자, 네 번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상가의 분양계약서 그 얘기입니다. 상가 전부를 매도하려고 이제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이렇게 매각 조건밖에 거래금액 얼마 그리고 조건이 어떻다 그런 것들만 기재하는데 이게 증서가 해당될까요?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하고 잔금 기일 등 그거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럼 분양계약서는 분양 등의 또는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판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 해당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증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나 주택상환사채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증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4번이 틀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별표를 꼭 3개를 내놓으시고요. 외국이 터지법 한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또 옳은 거라고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영주권자도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우리 영주권하고 시민권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영주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외국에, 그러니까 누구누구 시민권이 있대. 그러면 외국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까다로울 건데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 외국인 토지법으로 신고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있죠. 그거입니다. 자, 1번 엉뚱하죠. 시민권자 그랬으면 맞았습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 토지법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맞습니다. 1번 X고요. 자, 2번 아주 괜찮죠. 외국인이 상속으로 상속, 판결, 경매 그 얘기입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지금 상속에 동그라미 돼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60일이니까 6월 자그마치 6개월이면 반년 동안입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번 틀렸네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계약이었을 때나 매매나 증여나 교환 같은 거나 60일 저거입니다. 6월입니다. 2번 X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시도지사 이상이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군사문화 환경입니다. 체결하기 전에는 맞았는데 토지 소재지에 시도지사한테 도지사가 폭이나 주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요. 신고가 될 건 허가가 될 건 똑같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도지사 때문에 X고요. 자, 네 번째 우리 공법 쪽에서 이제 토지거래가는 소유권하고 지상권인데, 근데 외국인 토지법은 뭐가 될까요? 그냥 소유권만, 거민도 소유권만, 여기도 소유권만, 농지취득도 마찬가지로 소유권만입니다. 이상하게 허가만 지상권 들어갔죠. 그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외국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거 아니고 소유권만 그입니다. 이거 뻔히 아실 겁니다. 네 번째 엉뚱하고요. 자, 5번에 보실까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그 토지가 신고 대상이든 허가 대상이든 토지 소재지 시장 맞죠? 군수 구청장한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토지법으로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았네요. 이제 반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하면은 나중에 외국인 토지법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 내용을 조목조목 아주 빡빡하게 넣어놨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서류 보면 간단해요. 신고서 서식 자체가 결국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외국인 토지법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대체는 반대입니다. 아주 간단했던 외국인 토지법으로 먼저 신고를 해놓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거롭게 일을 하지 마세요. 공법도 마찬가지였죠. 허가 먼저 받으면 농지증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바보같이 허가 안 받으면 농지증 먼저 받으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5번이 맞았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으로 먼저 해놓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하게 생겼잖아요. 5번이 맞았습니다. 자, 5번 이제 문제 보실까요? 여기 이제 개업공사가 갑이고요. 그리고 중개의뢰인 을입니다.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고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갑은 우리 개업공사, 그리고 을은 중개의뢰인이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대상 물건의 물적 확인을 위해서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서, 그러면 토지대장이 나오는 거 맞는지 보실까요? 소재지 맞죠? 면적 맞죠? 근데 대장에다가 무슨 그려놨습니까? 도면에 있죠. 지적도에 있죠. 경계가 이상한 얘기나 무슨 대장에 경계가 있습니까? 1번은 대장하고 경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지적도를 봐야죠. 거기입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대상 물건의 물적인 확인을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바로 열람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구조는 나옵니다. 면적도 나옵니다. 건축 연도도 나옵니다. 그때 방향, 나침반 들고 가셔야 되겠죠입니다. 현장 답사를 가야 될 방향이 왜 또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까? 그 사자 모양은 방향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2번도 X, 3번입니다.
자, 여러 문제 자주 나올 건데요. 외국의 토지의 위치나 그리고 지형이나 지목이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도나 임야도로 조사 확인을 하였다. 지적도에 면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토지 대장에 나오죠. 그입니다. 면적은 안 나와요. 그입니다. 집은 나올 거고 지목도 한 글자는 나올 거고 자 그렇지만 여기에 면적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죠. 확인도 제대로 못하냐 그 얘기입니다. 4번에 보실까요? 자, 주변 지역의 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그리고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비선호시설, 그게 납골당, 정신병원인데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하였다. 그 장부에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여기는 현장 답사를 가야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도 아예 엉뚱한 소리고요. 자, 5번에 우리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필증과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했을 거고 용어가 달라졌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이제 용어가 등기사항 증명서로 달라졌고 용어가 조금 잘못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주민등록증 왜냐하면 건늙은 애들도 있으니까 주민등록증 꺼내보고 지금 19입니다. 19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미성년자 언제든지 나중에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거기 때문에 불안해서 확인해 바라게입니다. 자, 결국에 5번 용어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5번이 맞기는 맞아요. 그입니다. 자, 여섯 번째 6번에 보시니까 이제 보증 설정 문제가 이렇게 꼭 매년 나오고요.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3번 쪽으로 쭉 내려보시니까 3번에 법원에 공탁은 이제 현금을 맡겨놓는 겁니다. 자, 업무 보증을 설정했을 때 무려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영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한 날로부터 3년간 공탁금, 그렇죠. 안날에 3년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봐 그랬습니다. 회수하지 못하지만요. 근데 뒤에 보실까요? 공탁에서 보증보험이나 공제료, 업무 보증을 변경 신고하고 그랬을 때는 즉시 회수를 할 수 있다. 여기는 안 돼요. 처음에 우리 공탁이었을 때는 변경을 해도 3년 안에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겨울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런가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문장은 X. 그때 못 찾아가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이 바로 틀린 거, 6번은 3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쪽에서는 꼭 민법처럼 뭐 조건에 친하지 않다. 그런 거 좀 내려봤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거나 많이 묶어봤네요. 중개하고 친하지 않는 것은 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은 환매권이나 그건 조건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국가 소유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포락지 같은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안 될 거고 권리질권은 되고 이렇게입니다. 자, 우리 박스에서 친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않는 거 아닌 겁니다. 모두 몇 개인가.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 유치권이 행사됐으면 여기는 유치권을 풀어야 되는 목적이 있지만 내용이 있지만 거래가 안 됩니까? 거래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오요. 나중에 공사대금 얼마 정도 밀렸냐 그걸 끌어안고 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번은 중개 대상에 해당해요. 까다로워서 그렇지 조건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지 됩니다. 자, 먼저 친하지 않는 건 벌써 안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법정지상권 그랬으면 모르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성립됐어도 20년, 30년 참으면 되잖아요. 경관 건물이면 여기도 얼마든지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행위자니 좀 강요속으로 지급입니다. 기업번, 니은번 여기는 중개상에 얼마든지 해당됩니다. 여기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 디귿번에 질권 설정계약 이건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는 해당하지 않죠. 벌써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3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건축 허가는 받았으나 미등기된 건물, 미등기래도 무허가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허가 받으면 돼요.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고입니다.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미음번에 경매 절차에서 나온 낙찰받은 토지, 낙찰을 받았죠. 얼마든지 수익권 이전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 중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상입니다. 비읍번에 포락지가 나왔죠.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떨어질 낙자, 우리 낙상,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낙상이라고 합니다. 수면 밑으로 잠겨 있는 토지, 성토가 돼도 한 번 하천은 영원한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자, 결국에 비읍번 이제 2개 나왔고요. 얘는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하면은 사고 칩니다. 시험번에 한필토지 일부 중에서 일부에 대한 승역지 얼마든지 가능하죠. 대신에 일부에 대한 요역지는 안 됩니다. 필요할 요자. 그 요역지는 전부가 항상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승역지는 일부 승역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통로 조그맣게 거기만 지나다녀라 가능합니다. 시험번 오래되고요. 2번에 주택의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은 불법행위입니다. 해서는 안 되게입니다. 그럼 3개 나왔네요. 기급번, 비유번, 이용번 요 3개가 바로 이제 중개 대상이 아닌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7번도 아주 괜찮으니까요. 별표 3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쪽에서는 판례 내용과 여기는 부합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맨날 이런 금쟁이가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가 아니다. 투기 조장이 아니다. 요 소리만 맨날 하고 있습니다.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 차익을 노려서 중개 의뢰를 함을 알고도 그리고 전매를 중개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여기입니다.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소정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아니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뭐가 맞습니까? 해당한다고 봐요. 그입니다. 차익이 있거나 없거나 교도소 보내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 3학년 2반에다가 교도소 보내줘요. 기하셔야 됩니다. 8번에서 1번 많이 예상했던 문제. 그리고 이제 9번 쪽으로 가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계입니다. 예정 공고 언제? 매년 2월 28일까지는 공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의 확정 공고는 언제 합니까? 바로 코앞에서 90일, 그리고 전부 내줄 때, 그리고 100분의 60 내줄 때, 100분의 50을 내줄 때, 그래서 접수 기간 내, 그리고 다음 날, 그리고 시험 열흘 전까지 뭐 이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쪽에서 이제 시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려놨고요. 자, 먼저 1번 쪽에서 시험 일시 이제 예정 빼버렸죠. 근데 여기는 60일 전까지 그려놨습니다. 60일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90일 전까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X.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시험을 무효로 하고요. 맞습니다. 시험 시행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효 처분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죠? 오히려 맞네요. 중개 보조는 될 수가 있다는 것도 맞아요. 결격 사유에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중개사무소 근무를 못한다. 그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2번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이런 3번 문제가 정말 치사한데요.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 다음 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경련자에서는 다음에 시험이 없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다음번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해 그랬습니다. 회가 아니라 여기는 해가 아니라 회가 맞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딱 중간에 보세요. 해가 아닙니다. 회입니다.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라고 해야 됩니다. 해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이 정말 틀리기 쉬울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을 했을 때 1학년 일반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맞는데 문장을 보실까요? 아주 치사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하가 맞았습니다. 이런 유사한 것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뻥 때리겠다는 겁니다. 긴장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고 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쪽에 보실까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학술과 경험 풍부한 자. 뒤에 보실까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민단체 추천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학술과 경험 풍부한 자만 나오게 됩니다. 출제원으로 임명 위촉을 하게 된다. 학술과 경험 풍부한 자만 그래야 맞습니다. 자, 9번은 이제 2번만 맞았고요.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틀린 것은 뭐가 됩니까? 먼저 이렇게 함께도 할 수가 있는데 1번처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입니다. 자, 쭉 내려보실까요? 또 5번. 자, 보시면 이제 금방 알 것 같은데요.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 설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여기는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등록증을 7일 이내에 교부를 하여야 한다. 아주 엉뚱한 소리 났죠. 통지를 7일 이내에 해준다고 했지. 등록증 받으려면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7일 되면 무조건 등록증 교부를 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보증 설정을 해야 7일 상관없습니다. 보증 설정해야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5번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7일 아무데나 연결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번 우리 겸업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14조입니다. 중급하고 겸업 6개. 근데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뭐가 될까요?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저기입니다. 자, 1번에 보시니까 중개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다.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일반인이 될 것, 그리고 중개법인이 될 것. 얼마든지 이용 상담, 개발 상담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맞았습니다. 2번에 어디가 틀렸습니까? 상업용지에 관해서 그 상업용지는 맞는데 중개은행과 함께 개발, 분양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수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발업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개발 상담이라고 했지. 같이 한다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엉뚱합니다. 그러다가 등록 취소 당해요. 642개 나오잖아요. 그입니다. 경험장 위반하게 되면 등록 취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개법인은 또 다른 중개법인으로부터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또는 경영정보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잘 나왔는데 수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수행할 수가 없습니까? 수행할 수 그건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경영상담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거기는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중개법인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옛날에 좀 있었는데요. 분양신고 대상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소리고요.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규모가 적다는 소리입니다.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근데 인거나 아닌거나 모두 지금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분양대행 좀 숫자를 규모를 적게 했는데 지금은 분양대행은 숫자가 전혀 관련 없습니다. 뭐 승인 대상이 아닌 것도 인 것도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인거나 아닌거나 다 된다는 겁니다. 규모가 커도 괜찮아요. 3,000제곱미터를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입니다. 자, 분양대행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에 보실까요? 중개법인은 경매나 공매에 관해서 권리분석을 할 수가 있으나 취득의 알선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그 변호사 안 부럽다고 했는데 금지가 되므로 할 수가 없다. 자, 그랬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 안 부럽다고 했어요. 여기입니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번이 이미 맞았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막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12번에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인데요. 근데 설명 중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될까요? 한번 내려보실까요? 2번 쪽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분사무소 책임자가 변경되는 등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때입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를 보실까요? 변경사항 기재됐으면 재교부 신청은 해야 된다는 거 맞는데 누구한테 하게 될까요? 그 임자가 이상합니다. 누구라고 났습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서류 누가 갖고 있는데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해야지 왜 또 분사무소 쪽에다가 합니까? 서류 송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알려주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에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지수를 슬쩍 바꿔놨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으니까요. 2번이 틀렸습니다. 12번이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쪽에서는 고용인이 나와 있고요. 고용인, 민사, 그리고 형사 책임, 그리고 행정 책임, 성격을 꼭 줘야지 하겠습니다. 부진정, 고의과실이 없어도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입증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형사 책임은, 벌금 책임은 예외가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나란히 보라니까요. 소속이 중개보전이 징역이나 벌금을 얻어맞으면 우리한테도 징역은 없지만 벌금은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시고 크게 양벌, 나란히 벌한다. 대신에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거기가 벌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위 책임 우리만 대신해서 금쟁이 등을 했을 때 이중 소속했을 때 대위 책임을 지니까 등록 취소 당하고 3년 동안 영업 못 합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나중에 이제 고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벌금을 얻어 맞아도 뭐는 안 된다고요? 등록 취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13번 쪽에서 고용인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한번 4번 보실까요? 동업해서 중개업을 이제 판례의 견해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동업자 중에서 한 명에게 맡겼습니다. 처리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한번 문장 잘 보실게요. 다른 동업자인 동시에 그리고 사용자인 개업공사라는 겁니다. 동업자이면서도 그리고 사용을 했던 개업공사니까요.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게입니다. 그 사람을 사용을 하게 되는 데고입니다. 근데 왜 또 책임이 없다고 합니까? 게입니다. 책임이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끝에가 안 맞다는 거죠. 게입니다. 느낌상으로 봐도 책임이 있다 그래야지 왜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13번은 4번이 그래서 틀렸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중개계약이고요.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 차이점 같은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공개할 때 그리고 의무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네, 설명 중에서 여기는 옳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번 3번 보실까요? 자, 건물 임대 중개 완료를 조건해서 중개보수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 완성 이전에 그 중개계약이 해지가 되어도 여기 이제 중개 완성 이전에 그랬습니다. 해지가 되어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계약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완성되기 전에 해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개보수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안 돼요. 소멸돼요. 상실돼요. 게입니다. 사라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이 바로 이제 엉뚱한 소리니까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쪽에 보실까요? 서울특별시 광서구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어디 있고 분사무소는 어디 있고 이전은 어디다가 설치는 어디다가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A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라고 놨습니다. 자, 1번, 2번까지 어렵지 않을 건데요. 근데 3번에 보실까요? 자, 위에 2. 자, 분사무소가 이전을 했을 때 앞에도 봤었고요. 그리고 강서구청장은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서류를 분사무소가 이전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구 광역시 수성구청장한테 송부를 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는 송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 앞쪽에 분사무소를 보고 오셨는데 분사무소를 생각 안 하시면 보통 사무소는 이전하게 되면 이전 전에서 후로 넘어가는 서류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옮겨갑니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디서 주된 사무소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송부를 하냐고 통보만 하지.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앞에서도 많이 봤던 문장이니까요. 3번이 바로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6번 쪽에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갑이고요. 이제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그리고 중개의뢰인 A와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고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건데요. 근데 의무사항으로 볼 수가 여기는 있는 것은 의무 위반으로 위반됐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먼저 개업공사 갑은 A로부터 이제 2012년 날짜를 보실까요? 그리고 10월 1일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7일 이내 정확하게 지켰죠. 이내에 그 건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다가 공개를 하였다. 신문에 내도 괜찮고 망에 내도 괜찮고 그리고 7일 이내니까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1번은 맞았습니다. 여기 위반이라고 있습니다. 위반 아니네요.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 우리 갑은 10월 6일에 그 건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했다는 것을 A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다. 지체 없이는 2, 3일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날이니까 빨리 또 통보를 했네요. 2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바로 개업공사 우리 갑은 2주니까 14일 딱 정확하게 지켰죠. 10월 14일 1차로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 A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했다. 그죠? 날짜도 정확하게 맞았고 2주마다도 맞았고 서면으로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번도
여기는 내용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위법 아닙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개업공사 우리 갑은 의뢰받은 건물에 무허가 건축물이 일부가 있어서 이를 망에다가 함께 공개를 하였다. 그죠? 불법 부분, 위법 부분도 공개는 해야 됩니다. 숨기지 마세요. 자, 그입니다. 자, 4번까지 다 맞았고요. 근데 5번에 보실까요? 자, 전속 중개 계약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 중에 그리고 중개 의뢰인 A가 다른 개업공사 을한테 중개를 의뢰를 하였으므로 옆집 무조건 같다고 덮치면 머리 긁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방도 무조건 덮치면 차값을 더 내준다고 했습니다. 항상 문장이 뭐가 있었습니까? 거래. 하여튼 이 문장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의뢰만 했는데도 위약금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입니다. 지금 여기 포인트가 의뢰하였으므로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거래했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위약금으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을 하였다. 수령했으면 교도소 가겠다 그입니다. 여기는 의뢰만 갖고는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돼서 의뢰하여 거래를 한 경우라고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도 아직까지는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16번에서는 5번이 잘못됐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7번 쪽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설명이고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실까요? 등록 취소가 되기 전 그리고 이제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이미 체결했던 그리고 이제 개업 공인사가 법규 위반으로 해서 이제 등록 취소가 된 여기는 직후 그랬습니다. 등록 취소가 된 직후 그려놨습니다. 취소가 지금 되긴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알선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정 중개 보수 한도 내에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등록 취소가 지금 된 직후였으니까 결국에는 등록 취소가 됐는데 거기서도 보수 청구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무등록이 됐는데 여기입니다. 결국에 1번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이 문장도 꼭 주의하시고요. 자, 주택은 거래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요율을 국토교통부 0에서 정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시도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시도의 조례지 국토교통부령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입니다. 시도마다 알아서 하게 그입니다. 무슨 두 번째 국토교통부령이냐고 그냥 0.9 한도 내에서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을 뿐 그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 수구청장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없으면 그려놨습니다.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부과를 할 수가 없다. 안 됩니까? 지도감독은 분사무소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해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제출하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 지금 거짓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은 때 등록을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줄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적입니다. 얼마입니까? 3학년 위반. 제재가 맞는 것 같네요. 뒤에 보실까요? 여기는 등록 취소를 하여야 그죠? 최근 거짓할 때 정량률에 나왔으니까 하여야 맞았고요. 뒤에 보실까요? 형벌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 취소도 맞고 형벌도 맞고 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우리 고용인은 모두 감독상 명령 등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려지지는 않는다. 여기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지도감독을 당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해놨었던 거. 자, 교수님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5번도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거지로 좀 붙이게 되면은 바로 4번이 정확하게 맞았고요. 얘도 일정 처분은 내려질 가능성도 약간 있다는 것만 중개보조는 전혀 관련 없는데 그입니다. 정답은 그냥 4번 정도로 보고 5번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짝입니다. 자, 18번 쪽에 전속중개계약 보실까요? 여기도 설명이 된 가장 타당한 것은 뭐가 될까? 그냥 뭐 가장 신경 쓰지 마시고 옳은 거 뭐냐 짝입니다. 자, 먼저 1번 쪽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바로 7일 이내.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정보망과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긴 친절하게 또 함께라고 해줬습니다. 거래정보망 및 그리고 일간신문에 함께 그 망에만 내면 얻어 터지겠네요. 괜찮은데 여기입니다. 함께 이상하네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1번 아주 엉뚱하죠. 7을 맞았는데 함께가 아니라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도 되어겠다. 또는이었지. 그입니다. 자, 1번 엉뚱하고요. 자, 2번 해보실까요? 중개의뢰인 쪽에서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했을 경우에도 전문가인 개업공인사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그 막 무시하고 신문에다가 억하심정으로 내지 말라고 하니까 확 내놓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등록 취소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금 공선에서 봤잖아요. 이 정도면 큰 문제가 되고 이거는 황당한 소리라는 겁니다. 내면은 안 돼요. 비공개 요청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2번 X 황당한 소리입니다. 자, 시험 문제 그렇게 막 쉽게 그냥 내주지 않고요. 그다음 세 번째, 중개의뢰인 쪽에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스스로니까 대문 앞에 방이 있으면 그입니다. 그러면 갑이 지출했던 개업공사입니다. 지출한 금액이 30만 원이고요. 법정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면은 얼마를 청구할 수가 있을까?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50% 내에서가 앞에 있지만 뒤에는 소요 비용이 쓴 비용 얼마 썼습니까? 30만 원 썼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50만 원 줄까요? 100만 원 줄까요? 얼마 줍니까? 30만 원만 줘요. 쓴 비용이 30이니까 그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죠. 예, 개업공사 우리 갑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50이 아니라 30만 원만. 선진국은 땡전 한 푼을 안 줘야 됩니다. 우리는 공개하니까 그나마 반토막을 주고 그 안에서 쓴 비용이 적으면 그 비용은 주겠다는 겁니다. 소요 비용만 줘요. 소요 비용은 30만 원입니다. 얘도 X고 그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전속 중개의 유효 기간은 3개월 원칙으로 해서 맞죠. 근데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쪽에서 별도의 합의로 특약을 했을 때는 그래야지 아니하다. 맞네요. 3개월보다 짧을 수도 있고 3개월보다 길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 맞아요. 뭐 단축된다. 아니면 예비 없이 무조건 3개월이다.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맞았고요. 자, 5번 해보실까요? 중개의뢰인 쪽에서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요구를 했을 때 개업공사는 거절할 수가 없고 옆집 가봐라가 안 됩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자, 없고도 벌써 X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경우에도 법정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도 없다. 너무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용할 의무도 있고 보관도 3년 동안 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 당해요. 여기입니다. 별표는 물론 3개월이지만 그입니다. 자, 결국에는 18번에서는 4번만 여기만 타당하고요. 나머지는 다 X입니다. 자, 19번 쪽에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주택이 나왔었죠. 그래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법인은 이제 상가 쪽에서는 법인은 자연스럽게 사업자 등록신이니까 보호가 되는데 전입신고를 못하는 법인은 바로 주택에서는 적용이 어렵죠. 1번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범위도 5% 주택은 맞죠. 상가는 9%, 2번까지는 편하게 맞았습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주택 임차인과 금방 아실 건데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막 주택에다가도 우리 5년 갱신합시다. 구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다가 무슨 비싸게 인테리어 했을까요? 임대인한테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임대는 꼼짝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유는 8개가 있었고요. 거절할 수가 없다. 한번 주택만 빼볼까요? 주택은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인은 꼼짝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가만 그렇죠. 그입니다. 주택은 안 그래요. 그입니다. 2년 만에 나가셔.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19번에서는 주택 임차인 거기를 놓쳐버렸으면 문장이 지금 틀린데 틀린 구석이 없다고 막 할 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이제 옳은 건데요. 자, 중개 업무와 관련된 설명인데 가장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개업 공인조사 자격증이 없는 개업 공인사.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섞어놓으면 막 전국으로 늘어날까요? 한번 뒤에 보실까요?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을 했을 때 공동 사용한 경우에 업무적은 법인을 같이 이제 합쳐서 쓴다고 법인의 업무적으로 확대가 된다. 부칙이 전국으로 막 늘어납니까? 아니죠. 입니다. 자기 업무적은 그대로 시도가 된다는 겁니다. 1번은 X.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사물의 범위 등은 개업공사의 종별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가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옛날에 규정하고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을 조용히 다 빼버렸습니다. 답은 2번이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법 부칙 그리고 제6조 2항의 개업공사 이 분이 바로 자격증이 없다는 분께입니다. 거래정보망에 가입했고요. 이를 이용하여 꼭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뒤에 보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밖에 소지한 모든 물건을 중개를 다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모든 물건을 정말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 건물 이런 것들만 다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모든 물건 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망에 있는 것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엉뚱하고요. 근데 네 번째를 잘 보시면요. 먼저 개업공사가 공매 대상 그랬습니다.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대를 하고자 할 때는 아래를 보셔야 됩니다. 지방법을 장할 때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매가 감독을 받습니까? X입니다. 우리 공매는 그냥 인터넷으로 전자입찰을 하게 되니까요. 경매가 그렇지. 공매는 지방보험에다 등록을 안 하고요. 자산관리공사에다도 등록 안 한다는 겁니다. 등록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입니다. 4번도 아주 엉뚱합니다. 이런 문장이 많이 당하실 겁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개인인 개업공사는 중개업이나 분양대행업, 컨설팅 이외에 주택의 임대업은 겸업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개인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법인의 경우에 얼마든지 도배집, 장판집, 임대업, 관리업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입니다. 법인만 까다로워요. 자, 5번에서는 개인인 그랬으니까요. 자, 그 사람은 임대업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건물 많으면 임대 사업도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은 가능합니다. 5번 되겠습니다. 20번에는 2번만, 요 2번만 옳은 지문,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5회분, 그리고 20번까지 한번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다 지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